이도현은 교단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 묘한 기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38년간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울리던 알람 소리, 복도를 가득 메운 아이들의 웃음소리, 분필 가루 냄새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여보,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네요. 정미라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도현은 퇴직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교직원 연금까지 생각하면 오후 걱정은 없을 터였다. 이제 우리 제주도도 가고 지리산 단풍 구경도 해요.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실제 퇴직 후의 삶은 상상과 달랐다. 처음 며칠은 좋았다. 늦잠을 자고 평일 오후 목욕탕에서 한적하게 몸을 담그는 여유로움이 새로웠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무언가 허전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친정 어머니 안부를 살피러 나가고 동네 부녀회 모임에도 참석했다. 반면 도연의 하루는 점점 길어졌다. 아침 먹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렸다. 뉴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 채널은 많은데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점심 후 산책을 나가려 해도 주변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고 친구들은 아직 일터에서 분주할 시간이었다. 혼자 걷는 동네 길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다. 저녁 시간. 아내가 돌아오면 그제야 집안이 생기를 찾았다. 오늘 뭐 했어요? 미라가 물었다.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특별히 한 일이 없었다. 그냥 쉬었지. 그의 대답은 짧았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도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분명 기다리던 은퇴였는데 왜 이런 공허함이 밀려오는 걸까? 옆에서 잠든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교사로 살아온 3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처음 발령받던 날의 떨림, 제자들의 졸업식에서 흘린 눈물, 동료들과 나눈 교육 철학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멀어진 느낌이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하루가 계속될까?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여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도연이 식탁을 치우며 말했다. 퇴직 후 한 달째 그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38년간 아내 혼자 감당했던 살림을 이제는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미라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릇에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다시 해야겠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다. 도연은 뒤에 서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럼 제가 장 보러 나갈게요. 다음 날 도연이 시장 바구니를 들었다. 미라는 메모지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주었다. 양파, 당근, 고등어, 두부. 간단해 보였다. 1시간 후 돌아온 도현의 손에는 엉뚱한 것들이 들려 있었다. 호박이 싱싱해 보여서 샀어요. 이 사과도 달아 보이고. 미라의 눈가가 경직되었다. 호박은 집에 있고 사과는 비싸기만 하고 맛없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살 게 아니라 미안해요. 다음엔 잘할게요.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였지만 집안일 앞에서는 서툰 초보자일 뿐이었다. 미라도 답답했다. 남편이 도우려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났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네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더욱 위축되었다.
오후가 되면 미라는 어김없이 외출했다. 봉사, 모임 가요. 동창회 준비, 모임이에요. 경로당 청소하러 가요. 그녀의 일정표는 빼곡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거기는 여자들만 모이는 자리라. 당신은 당신 친구들이랑 어울리세요. 도연은 쓸쓸했다.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아직 현역이거나 은퇴해도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전화를 걸어도 요즘 손자 봐주느라 아직 일하고 있어서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저녁 시간이면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대화가 없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다. 미라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도현은 딱히 할 말이 없었다. 당신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도현은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자신 없이도 충분히 바쁘고 행복해 보였다. 오히려 자신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았다. 혹시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워? 도연이 어느 날 밤 물었다. 미라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순간의 침묵이 길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점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38년을 함께해온 부부였지만 퇴직 후의 새로운 일상 앞에서는 서로가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게 은퇴 후의 삶인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토요일 저녁,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모처럼 집에 왔다. 거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도현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님,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물었다. 도현이 대답하기도 전에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뭘 하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대기만 하지. 미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어. 어제도 라면으로 때우더라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도 이제 좀 쉬셔야죠라고 말했지만 도연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이제 맘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다독이듯 말했지만 도연에게는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온 가장이 이제는 쓸모없는 짐덩어리로 여겨지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중에도 미라는 계속 남편의 일상을 폭로했다. 어제는 세탁기 돌리는 것도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38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신 분이.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도연에게는 비수 같은 말들이었다. 엄마, 그만해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손자마저 할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순진하게 물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이 되었을까?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아버지도 취미라도 하나 가지시면 좋을 텐데. 골프는 어때요? 아버지 성격에 등산이 맞을 것 같은데. 모두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연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적막했다. 도연은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루 종일 빈둥대기만 해. 내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38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다. 주말에도 학교 행사에 나가고 방학 때도 연수와 수업 준비로 바빴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무능한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미라가 침실로 들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잠깐만. 도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이라는 이미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퇴직 후 달라진 건 일상만이 아니었다. 부부 관계,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까지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있었다. 이사 짐 다 쌌어요? 도연은 캐리어 하나와 책 몇 박스만 챙겼다. 38년 살아온 집에서 가져갈 것이 이렇게 적을 줄 몰랐다. 미라는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만 떨어져 있어 봅시다.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분노보다는 지친 기색이 더 많이 보였다. 원룸형 임대 아파트는 생각보다 아늑했다. 비좁았지만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첫날 밤, 도연은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상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구박할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빨래를 돌렸더니 하얀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다. 아, 색깔 옷이랑 같이 돌리면 안 되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미라였다면 벌써 한 소리 했을 텐데. 계란찜을 만들어 보겠다고 도전했다가 전자레인지를 터뜨릴 뻔했고 김치볶음밥은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다음엔 소금을 덜 넣어야지. 중불로 해야겠구나 스스로 깨달아가는 재미가 있었다. 일주일 후 동네를 산책하다 서점 앞 구인 광고를 발견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함.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이가 괜찮을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젊은 사장은 따뜻하게 웃었다. 경험이 더 중요하죠. 책을 좋아하시나요? 서점에서 일하는 첫날, 도연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지연이가 선생님, 이 책 읽어보셨어요? 라며 최신 소설을 권했다. 20대 직장인 민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읽는지 궁금하시죠? 라며 베스트셀러 코너를 안내해 주었다. 선생님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지연이가 물었다. 도연은 오랜만에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시집을 좋아해요. 윤동주, 정지용. 우와, 멋있어요. 저도 시 좋아하는데 요즘 젊은 시인들 작품도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수채화 교실을 찾아보았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을까요? 전화로 문의했더니 취미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언제든 오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첫 수채화 수업날, 도연은 설렜다.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60대 여성분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저도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같이 배워요. 붓을 들고 물감을 찍어 화지에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색깔들이 번져나가며 만들어내는 우연한 효과들이 신기했다. 잘하시네요. 선생님의 격려에 도연은 어린아이처럼 기뻤다. 한 달이 지나자 생활 리듬이 잡혔다.
오전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직접 요리한 소박한 밥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미라에게서 가끔 안부 문자가 왔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어느 날 서점에서 한 손님이 물었다. 이 책 어떤가요? 도연은 자신 있게 책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손님이 감사합니다 하며 미소를 지을 때 도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달라 보였다. 어깨가 펴져 있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여유로움, 새로운 도전이 주는 성취감,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도연은 혼잣말을 했다. 38년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재산 분할로 절반이 줄어든 통장 잔고를 보며 도연은 씁쓸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다. 연금과 서점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다. 할아버지, 우리 오늘 뭐 할까? 토요일 오후, 손자 민준이가 찾아왔다. 예전에는 집에 아이들이 오면 일아가 모든 걸 챙겼는데 이제는 도연이 직접 상대해야 했다. 그림 그릴까? 도연이 물었다. 민준이는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가 그림도 그려요? 응. 할아버지도 요즘 배우고 있어. 함께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할아버지 그림 정말 잘 그려요. 손자의 칭찬에 도연은 어린아이처럼 기뻤다. 아버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도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클래식 음악을 틀고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이 시간이 소중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월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동네 할머니들이 인사를 건넸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서점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선생님, 북토크 진행해 보시겠어요? 사장이 제안했다. 제가요? 네. 어르신들을 위한 고전 문학 소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요. 첫 북토크 날, 도연은 떨렸다. 하지만 참석한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다.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을 함께 읽어볼까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도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수채화 실력도 늘었다. 이번 작품은 전시회에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격려에 도연은 가슴이 뛰었다. 65세에 처음 그린 그림이 전시회에 걸린다니. 어느 날 우연히 미라를 마주쳤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미라도 예전보다 편해 보였다. 후회하지 않아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보다는 늦게라도 찾은 것들이 많아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로 향했다. 1년 후, 도연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수채화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 앞에 서 있었다. 봄날의 산책길이라는 제목의 그림 옆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작가 이도현 마이너스 66세에 시작한 새로운 여행. 할아버지, 그림이 제일 예뻐요. 손자 민준이가 뛰어와 안겼다. 아들과 며느리, 딸까지 모두 와서 아버지의 전시회를 축하해 주었다. 딸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희도 아버지를 보며 많이 배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전시회장 한쪽에서는 도연이 진행하는 북토크가 열리고 있었다. 오늘은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선생님, 덕분에 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80세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어졌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서점에서도 도연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들이 정말 인기예요. 젊은 직원 지연이가 말했다. 손님들이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라고 자주 물어보셔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옛 동료, 선생님이 물었다. 선생님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65년을 살았는데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과 혼자 있음은 다른 거더라고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이 새롭고 배울 게 많고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도연은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일몰을 바라보았다. 연금 통장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핸드폰에 미라에게서 문자가 왔다. 전시회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 독서, 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생각만 해도 설렜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구나. 도연은 혼잣말을 했다. 시작하고 싶을 때가 바로 적기인 거야.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윤동주의 시 구절이 떠올랐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 도연은 내일 아침에 그릴 그림을 생각하며 환하게 웃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그 일, 미뤄두었던 그 도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